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남해에서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 이제 경남 남해 두모마을에서 그 팜프라라는 스타트업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유지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좀 더 제대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좀 벗겠습니다. 제가 그 팜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두모마을에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해는 아시겠지만 한국의 거의 최남단에 있는 되게 시골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그 남해군 남해읍에서도 한 30분 정도 더 들어와야 되는 저는 두모마을의 작은 바다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가운데는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들이 있고, 가운데는 5그루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랭이 논이, 아주 오래된 다랭이 논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봄에는 유채꽃을 심고 가을에는 메밀꽃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와서 기도를 드렸다는 보리암 금산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친구들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호수 아래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처음 집을 짓는 친구들을 모집해서 그 참가자를 받아서 같이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마을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악제도 하고요. 올해는 영화제를 했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그 초청 영화는 춘향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끝나면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러닝을 하면서 하루를 마칩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약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사실은 지금도 그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가 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하면 기반 없이 촌라이프를 시작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14개국을 돌아다녔었고요. 그리고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7번의 쫓겨남을 겪었고요. 그리고 5곳의 행정기관의 어떤 컨택, 그 군수님, 시장님 다 모셔놓고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제가 왜 농촌 그리고 농사, 농업 이쪽에 이제 집착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배낭여행을 갔던 곳입니다.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 23이었고요. 처음 이제 배낭여행 가서 현지 시장을 갔는데, 그 현지 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에 차 밑에 이제 아이들이 들어가서 자고 있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걸 보고 왜 이들은 이런 삶을 살고 나는 지금 여행을 할 수 있는가,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되게 큰 물음이 왔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답할 수 있는 여행들을 다녀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몽골, 이제 동남아 국가들, 필리핀의 어떤 장애 아동이 있는 고아원이나 빈민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삶을 지켜보다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스스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던 시기였는데,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게끔 그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뭐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저 나름대로 20대 초반에 일단 먹을 수 있는 것을 키워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한다는 건 결국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 3가지 키워드를 떠올렸고요. 그래서 그럼 식을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한 50쯤에 열심히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그걸 기반으로 어딘가에 가서 교육을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NGO 단체나 비영리 기구 같은 데 가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부하고 있는 돈이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다고 그냥 막연하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니고 있던 대학을 사실은 뭐 휴학도 아니고 그냥 두고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농촌을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첫 해에는 이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한 8개월 차 됐을 때 그 땅을 좀 비워달라고 땅 주인분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쫓겨났다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거나 이런 것도 몰랐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농업기술센터나 이제 행정기관들 그리고 마을 이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농자재 배달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촌에서 제 땅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6개월을 전국을 다녔었습니다. 네, 글자가 좀 깨졌네요. 네, 이렇게 6개월을 다녔고 6개월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 제가 다녔던 곳에서 단 한 명도 기반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친구를 만나지 못했고요. 그걸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물음을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청년이라는 이슈나 뭐 농촌에 촌에 이제 청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 없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파밍보이즈라는 팀을 꾸려서 그 학교 후배 2명하고 같이 농업 세계 일주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청년 농부들은 어떻게 기반을 마련하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 보시면 영화랑 책도 있기 때문에 영화를 가족들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갔던 곳은 일본이었고요. 일본에서 제가 이 에가오 츠나게테라는 NPO를 운영하고 있는 소네아라 선생님을 만났고요. 이분한테 들었던 기억나는 2가지는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와 농업은 다르다. 농사는 농업을 뭐랄까요, 농산물을 만드는 행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농업은 그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주거나 정책이나 그 산업 전반적인 것들을 말한다라고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농업이냐 농사냐에 대한 어떤 인지를 처음에 해주셨고요. 2번째는 그때 당시 이제 5년 동안 청년이 농촌에 살기만 하면 매달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이제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하셨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청년들한테 투자를 하고 그 돈을 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청년 세대에 투자를 하고 농촌에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들을 어떻게든 거기에 정착시키지 않으면 그 20, 30년 후에 일본의 식량 자급 자족률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수입하지 않고 어떻게 자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다시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위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행정기관이나 이장님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들었던 말은 되게 다 욕이었어요. 왜 네가 그걸 하려고 하냐라든지, 뭐 저는 그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싶었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이 쉬울 것 같냐, 단일 작물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걸 무조건 정하고 와라.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다 안 된다였어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농촌에 와서 사는 거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제 걱정을 해주신 분들은 그 도시에서 건물을 한 채 혹은 집을 한 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아니면 농촌에 와서 연봉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없다, 뭐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처음으로 이제 그 일본이란 나라에 가서 이 어른한테 위로를 받는데 그게 더 서글프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 받지 못했던 위로를 여기 와서 위로를 받는다니까 좀 기분이 좀 묘했고요. 지금도 좀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2번째 갔던 곳은 호주입니다. 호주에서는 저희가 차를 1인당 여행 경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쓰리잡을 했고요. 4개월 동안 1인당 1,500만 원씩 벌어서 4,500만 원을 만들어서 차를 한 대 사고 호주에 전역을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생태 공동체들하고 농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농부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이 호주가 자급자족률 100%를 만들기 위해서 전전해에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구입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에서 농부분들한테 이런 농산물을 농사 지어주세요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럼 농부분들이 그거를 농사 짓고 그 옆에 있는 마트에 납품만 하면 그분들의 생계도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라가 어떤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였죠. 결국 어렴풋이 제가 느낀 건 농부라는 직업이 이런 시장 경제에 놓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좀 더 어떤 사회적 경제 혹은 조금 더 공공의 영역에 놓여야 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처음으로 하게 되고요. 어쩌면 농부라는 직업이 우리가 그냥 시장 경제에 너네 알아서 팔고 너네 알아서 짓고 해야 돼라고 하는 게 되게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하지 않아도 먹는 거는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글자가 좀 깨지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때 당시 이제 저희가 그 14개국을 다니다가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갔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역, 기차역 앞에 청년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노숙자가 돼 있는 건가라고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그 저희가 다녔던 청년 그 공동체라고 해야 될까요? 청년 농장들을 찾아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탈리아는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면 일을 구할 수도 없고 일을 해도 인건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건비, 체납이 몇 개월이나 밀려 있고 그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농사 짓고 우리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키워내고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살고 있는 친구들이 가스나 전기가 다 끊겨 있어요. 수도도 끊겨 있고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3주를 있는데 비가 그때 100년 만에 가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시면 거의 한 1, 2주를 못 씻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저희를 촬영하고 있었던 촬영팀이 있었는데 정말 도망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랬지만 이제 그런 삶에서도 이렇게 매일 저녁에 모여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어른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이탈리아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정치나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청년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 대해서 내가 참여했어 혹은 내가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쫓겨다니고 그런 가정들을 하면서 느낀 게 나도 문제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어떤 느낌일까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요.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그 한 칸 위에 있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만 가도 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벨기에랑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싶은 혹은 농촌에 살고 싶은 청년이 있으면 그 누구라도 주거를 제공해주고요, 토지를 제공해주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주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고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이 농촌에서 2대째, 3대째 몇백 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농가의 농부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거를 장기적으로 이제 임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키워왔던 그 땅의 힘을 이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청년 농부를 키우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거라면 어쩌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사례들을 좀 많이 짜깁기 해야 되겠지만 결국 제가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저희 집에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이 사회가 그 농사를 짓고 싶은 친구들 혹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친구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행을 돌아왔을 때가 딱 30이었고요. 30 전에는 분노 게이지가 엄청 많았어요. 이 사회 내가 한번 어떻게 바꿔보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처음으로 그런 분노 게이지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잔잔한 느낌으로 내가 어른이 됐구나, 어른이 돼가고 있구나, 그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 구조 혹은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어떤 농자가 들어가는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제시해주는 어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한국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사회는 바뀌지 않잖아요. 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제 뭔가 이제 행정기관 찾아가고 이장님 찾아가고 막 그 자본가분들 찾아가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와중에 두세 번을 또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파기되고
중간에 뭐 집을 계약했는데 또 나가게 되고 하면서 계속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대로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땅에서 쫓겨나도 집은 들고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6평의 이동식 주택을 짓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코부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짓고 땅에서 쫓겨나더라도 집은 들고 가고 싶어요. 투자 좀 해주십시오 해서 건축가님들을 찾아다녔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건축가님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주고 네가 도망갈 때까지 난 도망갈 생각이 없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되게 좋은 어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달 만에 짓겠습니다 했는데 10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네, 제일 처음 했던 건 이렇게 청년들이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주거 욕망 조사를 했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친구들 혹은 살고 싶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30명 정도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이동식이니까 나중에 이제 트럭에 실어도 이제 걸리지 않을 높이를 찾아서 또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사이즈를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이제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원룸에 있는 짐들을 다 꺼내 가지고 부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술이 없잖아요. 그리고 생활비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가님이 연결해 주시는 건축 현장 가서 포크레인 운전부터 인테리어 마감하는 것까지 전체 기술들을 다 하나하나 배웠고요. 재밌는 건 좋은 어른 옆엔 좋은 어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계시는 무수히 많은 좋은 어른 소장님들을 만났고, 그분들이 그 영업 비밀인 그런 전기 기술이나 수도 기술들을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설계를 저 나름대로 해봤었고요. 집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청년농부기 때문에 그 몸에 흙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관에 들어가서 바로 세탁기에 옷을 넣고요. 그 옆에 드레스룸에서 옷을 가지고 화장실, 샤워실 가서 볼일도 보고 샤워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테이블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또 수납장하고 야채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서 그런 식료품 같은 걸 넣어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또 다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공굴 같은 느낌인데, 일을 도와주러 온 친구들이 항상 그 일을 하다가 주말에 오잖아요. 그러면 잠만 자다 가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꿀잠을 잘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지으면서 처음부터 그 누구나 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1mm 1mm 단위로 다 설계를 쪼개서 했고요. 그래서 언젠간 레고를 조립하듯이 자기 스스로 좀 집을 짓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부기 매뉴얼이라는 책자도 만들었고요. 코부기를 스스로 짓고 싶으면 그 매뉴얼 가지고 자기 집을 좀 지을 수 있게끔 끊임없이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설계한 것처럼 완성이 됐고요. 중간에 이제 자본금이 부족해가지고 모델하우스 철거하는 데 가서 현관문도 떼오고 이것저것 좀 고급 자재들이 많더라고요. 떼와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제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 건축가님이 처음부터 저한테 이야기했던 건, 네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집을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할 때 네가 지은 집에 살아보지 않고 누구한테 제시하는 건 되게 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셨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2년 반을 살았고요. 1년에 공과금이 3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단열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하려고 많이 했고요. 처음 사실 기획했을 때는 에너지 자립주택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코부기 매뉴얼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공구도 만져본 적 없는 친구들을 모집해서 이 코부기 워크숍을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중2, 고2 친구들을 또 모집해서 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이 많았던 여성 작업자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멤버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촌에 살러 오는 청년들 대부분을 보면 80%가 여성이고요, 20%가 남성입니다. 왜 그런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었고, 이 집을 짓는 동안 끊임없이 저희도 지을 수 있나요? 저도 지을 수 있나요?에 대한 요청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거를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매년 3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관광버스가 오기도 하고 그 6평 집에 와서
나도 이런 집을 짓고 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들을 저한테 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저는 좀 더 먼 미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그 퇴직하시는 세대가 아니라 20, 30대까지 이미 이런 삶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는 10대 청년들이 학교를 안 가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는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저도 도시가 아니라 이런 곳에서 조금 더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저한테 했고요. 그 말을 듣고 또 충격을 받았어요. 벌써 이게 왔다고? 나는 아직 준비도 못했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팜프라 팀을 만들었고요. 저희는 그 판타지 촌라이프를 위한 인프라라고 이제 슬로건을 내건 이유가 그 촌에 살러 오는 많은 청년들 혹은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자기만의 판타지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판타지가 100개 정도 있으면 90개가 깨집니다. 근데 그 10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팜프라에 판타지 존라이프를 위한 인프라라는 이름을 넣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에서 지역으로 삶의 전환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촌 인프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누군가와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살아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실제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청년들인 이유는 저희가 이제 40, 50대나 60대 분들을 만나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배경을 모르니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없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7명, 지금은 5명이 됐네요. 네, 7명의 친구들이 함께 일을 했었고요. 보시다시피 저 빼고 다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외로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처럼 두모 마을 혹은 이제 다른 마을에 살아가는 친구들이 저희 통해서 많이 생기면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초대해서 또 연결을 해주고 그 지역에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라이프 체인저라는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자가 많이 깨졌네요. 저희가 처음 2018년에 회사도 아니었고 그냥 팀이 모여가지고 이런 프로세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짰던 프로세스고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파밍보이즈의 영화가 나왔고 코브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인지도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1년에 한 200회 정도 강연을 다녔었는데 그 강연했던 경험들을 계속 팜프라에 넣으면서 그 친구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또 유도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참여하고 저희를 브랜딩으로 이제 인지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와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했고, 최근에는 이제 청년 정책을 만드는 작업도 했고요.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일하고 좀 일손이 필요한 곳들 또 연결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네, 확장을 좀 하기는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 기록들을 매년 우리가 책자로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 혹은 행정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확장하는 계획까지 같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명이서 어떻게 이 비영리 공공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돈까지 벌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해볼 아이템들을 웬만한 것들 다 해보고 있고요. 아직 대박이 터진 건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이 실제로 2차 문제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대안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인구 감소나 마을이 폐허화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되고 1차 생산자 감소가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2차 문제로 넘어가면 아예 마을들이 사라지고 그 마을들이 사라지고 나면 누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인프라가 마비되는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우리가 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10년 뒤면 아마 군단위 대부분의 지역들이 소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러면 그 몇백 년 혹은 몇천 년간 그 축적되어 있는 기술이랑 지혜랑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소멸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마을 어른들이 이제 고추를 심을 때쯤 되면 할망바람이라는 바람이 분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그 바람이 불면 고추를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심으면 그 바람 때문에 고추가 다 떨어져요.
근데 이게 저희 마을만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모든 마을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 혹은 뭐 영상이나 뭐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지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하지? 누가 받지 이거를? 라는 고민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 저희가 먹는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이나 대농들이 생산한 걸로 먹지 않고요. 대부분 뭐 70% 가까이가 소농에 생산한 것들을 저희가 먹고 있는데 그 소농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빠를까라고 되게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마을 분들이나 남해 있는 마을들이 사라지는 그 뭐랄까요 속도를 보면 좀 무서울 정도로 빨리 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삶의 전환을 하고 지역은 청년 유입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방송도 열심히 나가고 계속 저희를 브랜드를 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제품도 없었고요, 아이템도 없었고 2018년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농자 들어간 곳에서 가장 힙한 그룹이다, 팀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거는 촌에서 살고 싶은 친구들 3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실제로 만나서 대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사는데 어떤 기대감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 먹고 사냐, 두 번째는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 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가도 거창한 강연이나 이런 게 많지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건 호미를 사용하는 거, 뭐 애초기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를 실험하고 내가 실제로 거기서 생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일거리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완충지를 해주는 역할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혼자는 너무 무섭다. 거기 가면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래서 같이 청년 마을을 작게라도 꾸려서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행정기관과 여러 사유지를 거치고 거쳐 이 두모마을이라는 곳에 가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 팜프라촌이라는 팜플렛 그림 하나만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여러 지자체들 혹은 이제 땅이 많으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진주에서 10개월 정도 이제 사유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땅을 비워둬야 될 것 같다라고 또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동식 주택이잖아요. 집을 또 부랴부랴 다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들을 또 컨택을 하고 또 한 지자체랑은 또 6개월 동안 또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마지막 시도로 남해를 오게 됐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행정이 어떤 집단인지 혹은 이 사유지를 빌려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탑재를 하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우선 남해에 있는 전체 마을을 다 돌았습니다. 마을을 돌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살자, 마지막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 중에 세 군데 후보지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두모마을이라는 곳에 살게 됐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때 이제 사업 계획서를 들고 긴장을 하면서 마을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장님을 만났더니 사업 계획서 첫 페이지를 보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놀란 거예요. 저희가 일단 1년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 뭐 1년이든 뭐 10년이든 일단 해보자 라고 하셨고 그 마을에 있는 폐교가 있었고요. 그 폐교에서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장님이 지금 51이신데요 10년 뒤면 자기 가족 말고 남은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셨고요. 두모마을이 좋은 점은 일단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생업들을 할 수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서 정착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다양한 창업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여행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지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텃세 같은 걸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이 잘 정착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림을 그리고 그렸던 그 팜프라촌을 남해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이런 핵심 코어들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삶의 궤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억들을 다 적어봐요. 그리고 그 기억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합니다. 그 공유를 하면서 그때의 기억들에 내가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를 같이 공유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감정 기억들이 가장 장기 기억으로 가다 보니까 그 장기 기억에 있어서 좋았던 것들을 발굴하고 그 좋았던 것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면 좋은지 그 방향성을 잡는 작업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강렬했던 어릴 기억 중에 하나가 7살 때 동네 친구들이 한 3, 4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더 이상 할 놀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올림픽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올림픽의 종목을 다르게 하고 우승한 친구한테 새콤달콤을 주는 그런 거를 이제 시상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게 그걸 기획하고 그거를 즐기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볼 때 너무 좋은 거고 또 그게 너무 재밌었다 하는 피드백을 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고 그런 기억들. 그리고 이제 저는 통영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산이고 바다고 맨날 친구들하고 뛰어놀던 그런 기억들이 좋아서 내가 앞으로 살 곳은 존이고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기획들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그런 키워드를 찾았었거든요. 제가 이걸 인도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고 이걸 공유하고 싶어서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 친구들은 이런 기간들이 끝나면 같이 이제 농사 짓는 작업을 했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오거나 아니면 촌에 실제로 이주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율이 60%가 넘어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인원에서 이제 모내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짓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진행했습니다. 집짓기 프로젝트는 되게 중요한 게 집을 지을 줄 알면 웬만한 도구나 자재를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짓기 프로젝트도 했고요. 그리고 각자가 그동안 도시에서 구르고 구르면서 익혔던 기술들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공유하는 워크숍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될 것 같아라고 이제 도시에서 기획을 해서 왔던 그 기획들을 해봤습니다. 돈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작년엔 그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또 못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걸 했고 저희도 예산이 없어서 이제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서울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역에 남는 게 어떻게 남아질까라고 했을 때 사람을 연결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45세 이하의 남해 청년들을 모아서 아이돌 육상 대회를 했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꽤 많은 네트워크들이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분들을 초대해서 마을 분들하고 또 네트워크 할 수 있게끔 투모 큰 잔치를 3년째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시즌 1을 했고요. 또 시즌 2를 2020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네, 하드웨어 공간을 정비하고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이 보고서를 저희는 이제 이주하고자 하는 혹은 고민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만들 때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툰 내용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로운 회의 내용이나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네, 이런 것도 다 담아서 필터 없이 만들었고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하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빈집은 많지만 그 빈집을 빌려주거나 판매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가족이 살아야지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주말이나 아니면 이제 휴가 때 이제 와서 쉬셔야 되니까 이제 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까가 또 이제 과제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먹고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팜프라 매거진을 만들었고요. 이 매거진은 이런 겁니다. 잠깐만요. 제철 농산물이 있고요. 그 제철 농산물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시금치면 시금치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안에는 이렇게 시금치를 어떻게 재배하고 어떻게 유통하는지 그리고 이 시금치 가지고 어떻게 또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이 마을 어르신들이 또 제시해주는 어떤 레시피랑 거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또 담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이게 사실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이 지역 자원이 소멸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담아서 기획을 했습니다. 히트는 꽤 쳤고요. 근데
그 가공물이 아니라 농사 1차 생산물이라서 수익률이 낮아서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볼 것인가, 조금 더 디지털화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시금치, 유채꽃, 고사리, 돌문어, 코끼리 마늘까지 진행을 했고요. 되게 마을 안에 재밌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돌문어 빼고 모든 아이템들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했었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판매를 할 때 이 농산물을 키워보지 않고 우리가 유통을 한다는 건 좀 도가 넘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했던 거는 그 남해 청년들 우찌산호 해가지고 그 남해 기본 그 정책 수립을 하는 거를 저희가 용역 사업을 했었고요. 남해군은 되게 특이하게 군 단위에서 잘 없는 조례가 있고요, 정책이 있고 정책 예산이 있고요, 청년 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 청년 네트워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청년과 관련된 정책과 그런 기구가 있는 군 단위가 잘 없거든요. 그거를 그때 당시 이제 부군수님이었던 그 분하고 같이 조례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그리고 도에서 예산도 받아오고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테스트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일하면서 스타트업을 하면서 그 쌓았던 경험들을 센터를 세팅하는 데에도 또 좀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친구들이 또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팀빌딩하는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번외의 이야기인데, 좀 촌에서도 멋있게 입고 일하거나 살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워크웨어 폿, 팜프라 옷이라는 의미로 폿을 기획을 했고요. 이렇게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어떻게 계속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도립미술관에서 이제 문화 전시 같은 작업들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도 또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립미술관 전시를 하면서 마을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제 보러 갔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국 이 청년들은 마음껏 누리는 것들이 마을에 계신 분들은 평생 한번 하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계시는 동안 열심히 문화적인 부분들 좀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보호수 전시를 보호수 아래에 의자를 전시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거는 고물상에서 이제 버려진 의자들을 다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작업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정아 작가님이라고 세계적인 이제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또 같이 작업을 했고요. 네. 저희가 지금 그 회사를 만든 건 2020년이고요. 활동을 한 지는 이제 4년 차, 거의 이제 3년 정도가 됐고요. 그동안 했던 과정들을 다시 돌아보면 초반에는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우린 스타트업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공공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들이 실제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작업을 많이 했고요. 그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건 돈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좋은 일을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 같이 하는 팀원들이 공공사업을 하면서, 공공사업은 인건비가 없거든요. 공공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돈을 버는 작업까지 같이 하니까 아예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말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하는 걸 하면서 동시에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구조를 다시 한번 짜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쉬면서 그 구조를 짜고 저희 처음으로 땅을 사고 이제 그동안 만들었던 그 아까 코부기 집들을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계속 한계를 느꼈던 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목 생활을 꽤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저희 팀들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6평 집에서 4명이 살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계속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 공간에 쌓이는 것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가 이제 공간을 좀 마련하는 작업을 먼저 하자라고 좀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공유지로 어떻게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청년들이
그 농촌에 있는 유유지를 빌려서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공유지를 빌려서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유지가 아니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비용을 들일 수도 없고, 근데 시설은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공유지는 역시 공유지고 결국 사유지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한계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창업이라 생각했는데 창업이 아니었다 정도 였습니다. 최근에는 최근에 또 했던 축제인데요. 이거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이 두머치 천막극장이라는 영화제를 아까 춘향전을 보는 거를 기획을 하고, 저희가 마을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옛날에 그 시골에서 온 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왕아 나는 잘 살고 있다, 뭐 둘째 누구 막 이런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재현을 해가지고 마을 분들을 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담았는데 그 와중에 3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을 분들 안에서도 마을 분들끼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마을에 관에 못 내려오시고, 몇 년째 그 친구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 이 첫 번째 제가 느꼈던 거고, 또 하나는 자녀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세요. 못 오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유튜브로 이제 올려서 그 자녀분들이 또 실제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요. 좋은 건 이 지역에 살면서 가장 좋은 건 이런 것 같아요. 한 번도 제가 노인 세대가 어떻게 살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할머니가 이제 시골에 계신다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제 어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뭐 조금 이제 60대 분들은 뭐 결혼은 언제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70대로 넘어가시면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결혼은 하지 마, 이런 그 찐 조언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봤더니 결국은 후회 없이 네 하고 싶은 걸 하는 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어른들이 생기고, 아이고 이쁘다, 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어른들이 저희한테도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최근에는 이걸 정말 좀 잘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두모 마을이 있고 팜프라가 있는데, 두모 마을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한 100명 정도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팜프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다음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이 자원들을 잘 기록하고 전달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좀 정리를 했어요. 그게 어떤 뭐 앱이 될지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 플랫폼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좀 더 쏟아야겠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보시면 저희 마을에는 그 이장님하고 열심히 해서 공공사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실제로 여기 정착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인프라를 만들 때 처음 고민했던 거는 공공사업을 이렇게 받아와서 해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을도 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인프라를 까는 작업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여기서 또 스타트업으로서 성장을 해가자라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 아지트를 만들고, 거기에 저희가 다양한 작업들, 이게 목공방 겸 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공유 오피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4개월, 6개월 정도 와서 살아보기를 했던 친구들이 그거보다 좀 더 짧게 와서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혹시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소중한 강의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연천군에 살고 있는 저는 네. 경기도청 이승주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책들이나 이런 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남해군이나 아니면 도청에서 네. 관청과의 온도 차이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런 스토리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기존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요자랑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일단
남해군을 처음 이제 행정 공무원분들을 만났을 때 좀 놀란 건 그동안 지자체를 제가 많이 만났는데 그렇게 개방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분들은 처음 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역 사업을 한다 해서 뭐 도에서 그때 당시 경남 청년 친화 도시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 사업을 시 한 곳, 군 한 곳에 이제 청년 예산을 내려주는 걸 해야겠다라고 이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남해군하고 같이 기획을 했는데 그때 기획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였어요. 지금 실제로 남해군이 청년이 없어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사라지면 이 행정기관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자기 일자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청년들을 오게끔 하고자 하는 회사고 거기는 청년들이 와야만 지속 가능한 조직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 이제 좀 맞췄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공유를 했어요. 업무 틀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PPT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뭐 대본을 짜서 발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기획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보통 그 지자체에서 용역을 하면 다른 시단이나 광역에 있는 팀이 들어와서 용역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두모마을에 살고 있고 남해에 살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남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고 그 정책을 발굴할 때도 남해군에 살고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저희를 믿고 자기들이 고민했던 지점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게 완전히 좀 기존에 했던 방식과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처음부터 군수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주무관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님들하고 다 같이 저희가 팜프라다라는 팀이고요.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이 왜 중요한지, 청년이 있어야만 이게 왜 지속 가능한지,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주무관님들을 만나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 올라가요. 무조건 탑다운입니다. 행정은 무조건 탑다운이다라고 알게 됐고 이건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도지사님을 만났습니다. 도지사를 만나서 그렇게 했고 저희가 행정기관들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도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계속 그걸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도 되고 밀어줘라 라고 또 있었고 대신 그 예산이 내려왔을 때 팜프라 팀은 그 예산을 하나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중앙부처나 아니면 서울시에 있는 예산을 받았고요. 그랬던 이유는 또 특혜 논란이나 뭐 팜프라만 밀어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안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면 그러죠. 우리가 청년 예산을 열심히 받았으니까 그거 쓰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역 청년들이 또 다른 팀들이 또 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최지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목조주택이 너무 신기하고 인상적이라는 말과 함께 지방의 노후주택에 살고 계신 노인분들께 이 주택을 임대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지자체와 연계해도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제안을 받거나 구상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도 드리고 이제 군에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특혜 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은 좋아지고 누군가의 집은 안 좋아진다. 왜냐하면 그런 노인분들의 집을 개선해 주는 것도 이야기 드렸고 아니면 이제 청년 주거 공간을 좀 공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주택을 만들어주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어서 그 공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그 미니멀 라이프라는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타이니하우스 이제 해외에서 타이니하우스가 유행을 해서 그런 것들 공부하다 보니까 그 약간 챌린지처럼 6평에 그 모든 씻고 하는 것들을 넣는 것들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거였고 또 하나는 그 트레일러 사이즈가 딱 6평에 좀 적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들고 와서 조립하지 않고 하나로 온전하게 만들 때 6평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농막은 포함이 되진 않고요. 농막도 그렇고 그 6평짜리는 아,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6평까지만. 몰랐네요 그건 예, 제가. 그거 하면 그래서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 그래서 6평을 많이 판매하시는군요. 저는 그런 의미는 잘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그 네, 제가 이제 세대 공간 프로젝트라고 이제 회사와 별개로 제 네.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세대 교체라고 했지만 공감이라는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하남에서 진행을 했고 네, 2차로 남해에서 원래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원래 네. 어제서부터 2개월간 네, 예술촌이나 네. 남해강이나 얼음창고 세 군데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네. 이상본 선생님이라는 작가와 청년 작가들을 아. 콜라보 하려고 했는데 그거 들어본 적 없죠? 네, 남해군이 일을 안 하시네. 네. 거기 한참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저는 하는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 올해만 3번을 내려갔다 왔는데 혹시 예, 네, 하여튼 왜 남해를 정했냐면 네, 아시는 작가분이 남해 출신의 작가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콜라보를 아. 했는데 네, 군수님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네. 혹시 그런 프로젝트 미술이나 회화 또는 음악을 테마로 하는 그런 지금 농촌이라는 네. 어떤 테마를 했지만 그런 것까지 확대할 생각은 혹시 있는지. 그 사실은 요즘 느끼는 건데 예술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일상하고 이제 경계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이 다 예술 기반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렸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혹은 이제 그 작가님하고 했던 작업들도 그렇고 그 저는 경계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예술을 하거나 아까 그 게임 메이커를 하는 친구들이 와서 저희가 혹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컨텐츠를 가지고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작업들을 하는데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단순히 뭐 돈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좀 더 그 문화적인 차원까지 가야만 사람들이 나도 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혹은 나도 이런 작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구나, 혹은 내가 이런 작업을 해서 누군가한테 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보호수 전시나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이 느껴서 네, 되게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로도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두 네.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촌 체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조디 표네나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네, 농촌에서 이웃분들과 함께 라이프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말씀 주시면서 네. 실제 체험을 통해 두모마을에 정착한 분들이 있는지 네. 사례를 공유를 좀 부탁하셨습니다. 일단 그 저희 체험을 통해서 저희 멤버들은 다 주소지 이전하고 정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마을엔 집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 말고 이제 읍 쪽에 이제 정착을 한 친구도 세 친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이제 뿐만 아니라 뭐 양평이라든지 아니면 집짓기를 통해서 목수일로 삶을 전환한 친구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분포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온라인 질문은 기촌에서 홀로 정책하는 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표님처럼 작은 마을을 알리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하는 거는 참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마을 분들과 커넥션을 이루기까지 특별히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나 에피소드 혹은 비법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뭐 마을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식사를 꼭 저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초대를 해서 축제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매번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식사를 초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같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착각이었다. 결국 같이 노는 거였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인심이 팍팍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갔을 때부터 거래는 확실히
그래서 제가 한 손 도와드리면 한 손 받아야 되고 또 한 손 도와주시면 한 손 드려야 되고 이런 확실하게 주고받는 거를 이제 항상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식사를 함께 하시죠라고 이제 말씀을 빈말이라도 드리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지킬 수 있는 약속과 지킬 수 있는 말만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생겼어요. 네, 혹시 현장 질문 있으신가요? 유튜브의 질문을 그럼 두 가지만 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드릴게요. 네. 하나는 농촌에서 살면서 생기는 의료 관련한 문제가 없는지 의료. 네. 주셨고, 아까 이제 매거진 팜프라 매거진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역 농산물과 그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팜프라 매거진 아직도 꾸준히 진행하신 예정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의료 관련된 거는 확실히 좀 불편하고요. 그 한 친구가 이제 낫을 갈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그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그 옆에 한 1시간 반 떨어진 삼천포까지 갔었어요. 확실히 그런 건 좀 불편하고 이건 어떻게 저희도 개선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끔씩 이제 그 기회가 되면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자연 출산이나 아니면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병원 같은 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좀 더 젊은 세대에 더 들어오려고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는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팜프라 매거진은 이게 저희한테 이제 좀 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삼성 웰스토리라는 그 기업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기업 B2B로 좀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역시 1차 생산물은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수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에너지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볼까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디지털화 시킬 거냐, 뭐 아니면 좀 가공으로 넘어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제품에 대한 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혜를 이제 잘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책 만드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책이 좀 안 맞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작업들을 좀 해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 참석하신 분들께 조금 첨언을 드리면 저희 팜프라에서 해주신 고사리와 매거진을 저희가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 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남겨드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선물을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걸로 윤장 대표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